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 간단한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결과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는 함수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포문을 쓰고 있었는데, 자, 이 C라고 하는 이 키가, 그러니까 그 문자가 기존의 그 딕셔너리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get이라는 메소드를 쓰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 그 코드를 좀 다시 보면 다른 건 다 똑같이 하고요. 즉 이거하고 이것까지 똑같이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 부분을 D, C 값을 정하는 건데, 지금 C가 기존의 딕셔너리에 없는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D.get C 0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C라고 하는 게 기존의 딕셔너리에 있으면은 그거에 대응하는 값을 얻어올 거고, 따라서 그 값에다가 1을 더하면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 캐릭터 C에 대해서 도수를 하나 증가를 시켜주게 됩니다. 만일에 이 C가 기존의 딕셔너리에 등장하지 않았던 키라면 대응하는 밸류는 없고, 그런 경우라면 0을 리턴을 할 텐데, 따라서 이 녀석이 지금 처음 등장한 문자 C의 지금 현재까지의 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C로 키로 하는 딕셔너리에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4개 라인을 요 get을 쓴다면 한 라인으로 간단하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딕셔너리를 이제 생성을 하고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을 봤는데, 좀 더 다양한 그 딕셔너리를 이제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딕셔너리도 하나의 여러 개의 아이템들의 시퀀스니까 그러한 값들을 이제 트래버싱을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 마찬가지로 for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for a in 딕셔너리 D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앞에서 딕셔너리는 이제 아이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이템은 키와 밸류들의 페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포문을 사용을 할 때 이제 a라고 하는 변수가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a가 어떤 값이 되면서 반복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a는 바로 키 값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그냥 키라고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포문을 써서 그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앞에서 만든 다음에 그 히스토그램을 출력을 하는 그러한 그런 함수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h는 그 딕셔너리 형태로 지금 입력이 된다고 간주를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포문을 써서 각각의 키에 대해서 키하고 그 키에 대응하는 밸류를 출력을 하는 거죠. 네, 간단한 코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작성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parrot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히스토그램을 만들어서 h라고 하는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는 딕셔너리를 만들고요. 이 딕셔너리 h를 print hist라고 하는 함수에 넣어서 출력을 하게 되면, 키가 등장하는 순서대로 a,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하는 도수 a가 한 번 나타나고요, p가 한 번 나타나고, r은 2번 나타나죠. 그 다음에 t가 한 번 나타나고, o가 그 다음에 한 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포문에서 이제 그 C를 이제 키로 우리가 택해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키가 이제 나타나는 그 순서는 알파벳 순서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이제 이런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앞에 있는 키를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출력을 하면 조금 더 알아보기가 좋은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럴 때는 키들을 정렬을 먼저 합니다. 정렬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중에서 sorte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키를 정렬을 해서 우리가 출력이 가능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sorted라고 하는 함수를 본 적이 있는데요. sorted라고 하는 함수에 예전에는 리스트를 넣었었죠. 리스트를 넣으면 이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정렬을 한 새로운 리스트를 리턴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앞에서 딕셔너리 H가 있었는데요. 자, 딕셔너리를 이제 넣게 되면 딕셔너리의 키들을 가지고 키 1번, 키 2번 여러 개 키가 있겠죠? 그런 키들을 정렬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의 모임을 리턴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정렬된 키 순서대로 출력을 하고 싶다면 앞에 있는 그 출력하는 문장에서 다음과 같이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포문을 마찬가지로 쓰는 거죠. 자, 근데 h를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sorted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h의 키를 정렬을 한 결과를 생각하고 거기 일종의 리스트가 될 텐데요. 그 리스트에 있는 것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똑같고 여기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알파벳 순서대로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앞에서 딕셔너리를 만들고 딕셔너리에다가 키를 집어넣으면 그 키에 대응하는 밸류 값을 얻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그 키에 대응하는 밸류를 우리가 읽어오는, 액세스하는 것을 lookup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전을 이제 들고 어떤 단어를 찾는다라고 할 때 lookup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처럼 키를 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밸류를 찾는 과정을 lookup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lookup의 반대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들한테 밸류가 주어져 있고요. 그 밸류에 대응하는 키를 찾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키 1번에 대해서 밸류가 있고 키 2번에 대해서 밸류가 대응이 되어 있을 텐데, 키를 가지고 밸류를 찾는 것은 lookup인데 우리는 자, v라고 하는 밸류가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은 어떤 키에 대응하는 밸류인지 여기를 찾고 싶습니다. 얘가 뭔가를. 자,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즉 밸류로부터 키를 찾는 것을 lookup을 이제 뒤집는다 라는 의미에서 reverse lookup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reverse lookup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할 문제들이 생길 텐데요. 자, 키가 하나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밸류는 하나 있지만 키가 다르지만 같은 밸류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이제 여기 있는 밸류와 여기 있는 밸류가 동일한 그런 밸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함수에서 그 정의역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하나들마다 공역에 있는 원소 하나씩은 대응되지만 공역에 있는 원소 입장에서는 정의역에서부터 여러 개가 대응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v라는 밸류를 하나 생각하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키를 생각을 해보면 키가
하나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걸 고려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 룩업을 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파이썬 내부에 리버스 룩업을 하는 어떤 단순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룩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것을 검색을 해야 됩니다. 자, 리버스 룩업을 직접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다음 함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D는 내가 찾고자 하는 대상인 딕셔너리고요. 여기서는 찾고자 하는 value라고 생각을 하고 이 딕셔너리 안에 있는 키 중에서 이 value에 대응되는, 그러니까 어떤 키가 대응되는 값이 value가 되는지 하는 키 값을 이제 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딕셔너리 안에 있는 모든 아이템들을 다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for문을 씁니다. 딕셔너리 안에 있는 모든 키를 이제 고려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for문을 쓰게 되면 k라고 하는 이 변수는 딕셔너리 안에 있는 모든 키를 하나씩 바꿔가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딕셔너리에 대해서 k에 대응하는 value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v랑 같은지를 이제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키를 찾은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 return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그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v에 대응하는 키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함수 reverse lookup에서는 그러한 키 중에서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무거나 하나를 찾으면 바로 그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value가 이 딕셔너리 안에 없는 value라면, 이 for문을 계속 반복을 해서 다 종료가 될 때까지도 if문이 참여되는 경우가 없어서 return문을 만나지 못하게 되므로 함수가 끝나지가 않고 그냥 for문이 그냥 종료가 되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올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런 경우는 딕셔너리 안에 value가 없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리스트를 생각을 할 때, 혹은 어떤 스트링을 생각을 할 때 인덱스를 생각을 해보면, 인덱스는 이제 뭐 0부터 출발을 하니까, 물론 이제 음의 인덱스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값이 없다라는 의미로 -1을 return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1을 return을 만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찾고자 하는 value가 이 딕셔너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return -1을 하게 되면, 이 함수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키는 어떠한 값이든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티저가 아니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티저는 당연히 키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음수도 될 수 있고 양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1이 오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간 혼동스럽습니다. 즉, 딕셔너리 안에 value가 없다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있었는데 그거의 이제 키가 -1이었다는 것인지, 그 이제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1을 이제 못 찾았다, 딕셔너리 안에 value v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때 -1을 리턴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다음과 같이 exception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오류가 될 텐데요. 이런 exception을 이제 전달을 합니다. 혹은 뭐 exception을 발생을 시킨다 라고 하는데, exception을 이제 발생시키는 방법이 raise라는 이
키워드를 쓰면 됩니다. raise라고 쓰고 내가 발행할 발생시킬 그 exception의 이름을 여기다 씁니다.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lookup error라고 하는 그 exception을 이제 발생시키기 위해서 raise lookup error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괄호를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앞에 있는 example에 대해서는 딕셔너리 안에 어떤 내가 찾고자 하는 밸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을 알려줄 때 raise라고 하는 문장을 쓸 수가 있는데, 이 raise라고 하는 문장을 쓰게 되면 예외 상황, exception이 이제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lookup error라고 하는 이름의 에러가 발생이 된 것인데요. 이런 lookup error는 이제 앞에서 뭐 함수라고 그냥 지금은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내장된 파이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그런 exception입니다. 물론 이 exception의 의미는 lookup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내장 exception입니다. 자, 앞에 있는 그러한 reverse lookup을 한번 사용을 해보죠. 자, parrot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히스토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H라고 하는 것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P는 한 번 등장하고 A는 한 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R은 두 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O는 한 번, 그 다음에 T는 한 번, 이런 식의 히스토그램이 얻어질 텐데요. 자, 리버스 룩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H하고 E를 넘겼습니다. E를 넘겼다는 뜻은 이 단어에서 두 번 나타난 문자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값을 이제 키로 우리가 assign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두 번 나타난 글자가 있죠? R입니다. 그래서 이 리버스 룩업은 이 경우에는 value 2를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대응하는 키를 리턴을 하게 되는데, 그 키가 보는 것처럼 R이라는 문자를 리턴을 했습니다. 잘 작동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에 여기를 프리퀀시를 3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즉, 이 글자에서, 이 단어에서 같은 글자가 3번 등장한, 즉 도수가 3인 그러한 글자가 뭐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는 그런 건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코드에서 포문이 다 종료가 그냥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raise, lookup error를 만나서 exception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exception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마치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을 하다가 잘못된 에러가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에러가 어떤 에러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발생을 했는지 하는 에러가 발생을 하는 그 순간의 어떤 상태를 다 보여줍니다. 즉, raise를 통해서 exception을 발생시키면 파이썬에서 그냥 내부적으로 에러가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도수가 3인 그러한 키는 없다는 것을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일종의 이제 워닝 같은 걸 주는 거죠. 에러 같은 것을 주는 그러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exception을 이제 일으키면 그것을 이제 파이썬 자체에서
그 exception을 일으키는 에러가 발생하는 거랑 동일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즉 traceback하고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근데 조금 전에 이 에러 메시지에는 lookup 에러라고만 나와 있고 뭐 정확하게 뭐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이 없죠. 자, 우리가 그 에러 메시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하고 싶으면 그 lookup error, exception이라고 하는 곳에 괄호 사이에 그 아규먼트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자, 그래서 lookup error를 이제 발생시키는 것만 우리가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그냥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raise lookup error 괄호를 하고요. 여기다가 문자열로 에러 메시지를 좀 더 자세하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자, raise를 했으니까 이제 exception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traceback과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앞에서는 이제 lookup error라는 것까지만 나타났지만 지금은 좀 더 자세하게 여기 넣어준 이 문장이 에러 메시지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ookup error 이것만 있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을 써주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는 value가 딕셔너리에 등장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lookup에 반대되는 reverse lookup을 했는데요. 그 앞에서 우리가 lookup을 하는 과정은 딕셔너리에서 내부적으로 해시 테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딕셔너리의 길이가 뭐 아무리 길어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lookup을 할 수가 있는데 reverse lookup은 그러한 일반적인 lookup 혹은 forward lookup이라고 불리우는 것보다는 굉장히 느립니다. 왜냐하면 리스트에서 그 원소를 찾는 것과 비슷하게 그냥 앞에서 본 것처럼 form을 써서 앞에 있는 아이템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템까지 쭉 차례차례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아이템이 이제 다 끝나야지만 모든 아이템을 다 확인해야지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느려집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딕셔너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버스 룩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럼도 자주 해야 된다. 혹은 그 딕셔너리가 굉장히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리버스 룩업을 이제 여러 번 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아이템들이 많은 딕셔너리에 대해서 리버스 룩업을 하게 되면 그 성능이 매우 저하가 됩니다. 지금 많이 느려진다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그 딕셔너리하고 리스트를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는 딕셔너리의 키하고 밸류 페어가 아이템인데요. 리스트가 그 밸류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밸류에 리스트를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하나 보여주는 간단한 상황을 하나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좀 전에 우리가 리버스 룩업을 했는데요. 그 리버스 룩업을 이제 한 번에 다 해두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즉 딕셔너리가 하나 있는데 이 딕셔너리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한 이그젬플처럼 각각의 문자들마다 도수를 연결시킨 딕셔너리가 하나 있다라고 하고요. 자, 그것을 이제 리버스 룩업을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한 번에 뒤집어 놓고 나서 이제 뒤집어 놓은 걸 가지고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뒤집어 놓은 딕셔너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즉 딕셔너리는 키가 프리퀀시가 되고 그거에 대응되는 밸류는 문자들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parrot 너무 많으니까 애플 할까요? 자, 애플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이제 만들면 h가 다음과 같이 생기겠습니다. 자, a가 한 번, p가 두 번, l이 한 번, e가 한 번이죠. 자, 근데 이 키하고 밸류를 이제 뒤집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새로운 딕셔너리를 만드는데, 자, 도수가 지금 1인 게 있고요. 도수가 2인 게 있습니다. 도수가 1인 게 여기 있죠. 도수가 1인 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자,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그 키들을 다 모아서 리스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프리퀀시 2에 대한 키는 원래 딕셔너리 입장에서 키는 문자는 여기 p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p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일관된 모습을 써야 되는 거니까 하나만을 가진 리스트를 이제 밸류로 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딕셔너리가 있으면 이러한 딕셔너리로 이제 바꾸는 거죠. 바꾼다기보다 이러한 딕셔너리로부터 이러한 딕셔너리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키 밸류 페어가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된 거죠.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앞에가 그 기존의 딕셔너리 밸류들이 오는 것이고요. 서로 다른 밸류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 밸류에 대응하는 키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키들을 다 모아둔 리스트를 새로운 딕셔너리의 밸류로 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새롭게 만드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invertDict라는 함수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를 이제 입력받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딕셔너리 뒤로부터 새로운 딕셔너리를 만들 거니까, 자, empty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고요. inverse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앞에 있는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자, 요걸 가지고 내가 해본다면, 자, 여기 있는 아이템들을 하나씩 계속 트래버싱을 하는 거죠. 물론 순서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즉 for k in h, 이제 입력받은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아이템들을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인데, 자, 그 이전에 이제 inverse라고 하는 내가 이제 바꿀 새로운 녀석, 구성할 녀석으로 empty 딕셔너리를 이제 이미 만들어 놓고 이제 출발을 하죠. 자, 근데 내가 확인할 것은 뭐냐면 이 키로부터 대응되는 이제 밸류들을 지금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를 계산하려면 그 lookup을 해야 되는 겁니까? h라는 딕셔너리 입장에서는 hk를 이제 하면은 k에 대응하는 밸류가 되는데, 이 녀석은 새로 만들 딕셔너리 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인버스에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if 요 밸류가 in inverse라고 해보죠. not인을 먼저 할까요? 자, 기존의 그 inverse에 들어가 있지 않는 밸류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inverse에
지금 요 값을 value로 하는 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 값을 이제 키로 하는, 요게 지금 h 입장에서는 value지만 이제 inverse 입장에서는 키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value 값을 키로 하되, 자, 이 녀석에 대응하는 키들의 리스트, h 키들의 리스트를 이제 value로 삼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 처음 등장한 경우이기 때문에 k 하나만을 가진 리스트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합니다. 자,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즉, inverse라고 하는 것에 1이든 2든 이미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inverse의 hk 라고 하는 이제 값이 있을 텐데요. 거기 있는 것은 리스트가 되겠죠? 그 리스트에 이제 키를 하나 더 추가를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점 append k 라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서 한 번씩 생각을 하죠. 자, 딕셔너리, 입력받은 딕셔너리 D를 기준으로 각각 키에 대해서, 자, 앞에서는 이제 직접 D 키라고 썼는데, 이것을 여러 번 이제 쓰다 보니까 여러 번 쓰기가 좀 귀찮아서 그 값을 value로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value가 inverse의 not in 이라면, 이 inverse에는 이제 키가 이제 도수가 되는데, 이 도수가 아직 등장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inverse의 이 value를 키로 해서 원래 기존에 있던 딕셔너리 키들의 모임을 내가 리스트로 만들고 싶은데, 지금 처음 만나는 도수가 나왔으니까 지금 키에 해당하는 것 하나만을 가진 리스트를 제 value로, inverse라는 딕셔너리 value로 정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키를 기존의 리스트에 append를 하면 될 것이고, 다 끝나고 나면 만들어진 inverse를 return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지금 요 경우에 요 리스트는 이제 키 하나만을 원소로 가지는 리스트죠. 그것을 이제 singleton 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라는 의미에서.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parrot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만들고, 그럼 히스토그램을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걸 가지고 invert를 이제 하고자 한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프리퀀시가 1 또는 2입니다. 그래서 1에 대응하는 것은 히스토그램 원래 거의 키가 A, 다음 P, T, O가 되는데, 그것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가 2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키가 R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 하나를 가진 싱글턴이 그 inverse라고 하는 딕셔너리의 value가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딕셔너리의 value에는 리스트가 value로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이제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parrot을 가지고 딕셔너리를 만들면, 즉 히스토그램을 만들면, hist라고 하는 것은 이 딕셔너리를 가리키겠습니다. 이 딕셔너리 안에는 각각의 키가 있고요. 그 키에 대응하는 value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inverse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었는데, inverse라고 하는 딕셔너리에는 키가 1과 2가 됩니다. 즉 여기서의 도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에 대응하는 value는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이와 같이 박스로 표기를 했습니다. A, P, T, O를 성분으로 하는 리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2라는 키에 대응하는 리스트는
성분이 R 하나만 있는 싱글턴 그런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좀 전에 우리가 그 딕셔너리에서 그 value로 리스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키를 이제 키 대신에 리스트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1, 2, 3이라는 리스트를 이제 만들어서 t를 그 리스트를 가리키도록 했고요. empty 딕셔너를 만든 다음에, 자, 요 리스트를 키로 사용을 이제 하고자 d에다가 스퀘어 브래킷 안에 이 리스트를 넣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하는 밸류로 문자열을 넣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하면은 1이라는 것을 키로 하고 밸류를 운으로 하는 아이템이 하나가 추가가 됐었는데, 지금 그러한 코드를 생각을 한다면 이 코드는 t, 즉 리스트를 키로 하고 그거에 대응하는 밸류를 이 문자열로 하는 아이템을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코드인데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 문장을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러의 내용을 보니까 리스트 오브젝트가 unhashable이다 라는 그런 에러 메시지가 같이 출력이 되는데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리스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의미하겠죠. 즉 키로 지금 리스트를 입력을 한 건데, 그랬더니 이 키로 들어가는 녀석이 리스트가 되는데 그 녀석이 unhashable이다, 해쉬를 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에러가 생겼습니다. 자, 이런 에러가 생기는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딕셔너리는 해시 테이블이라는 것을 이용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각각의 키가 어떤 거든 될 수가 있는데, 리스트하고는 달리 키가 인티저도 될 수 있고 문자열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타입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그 키를 어떤 경우든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해시 테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해시 테이블을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키가 들어오면 키를 가지고 해시 코드를 만듭니다. 혹은 해쉬라고도 하고요, 간단하게. 자, 해시 코드, 해쉬라고 하는 것은 유니크한 특징을 갖는 인티저입니다. 정수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키가 들어오면 해쉬 알고리즘에 의해서 해쉬 코드를 만드는데요. 해쉬 코드는 이 키가 달라지면 해시 코드도 달라지는 그런 특징을 갖는, 즉 키에 따라서 유니크한 그러한 것을 갖는 정수 값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해시 테이블에서는 만들어진 이 해시 코드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해시 코드에 대응하는 밸류를 이렇게 연결을 이제 시켜놨는데요. 자, 그러고 나서 이러한 딕셔너리를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즉 해시 코드를 이 딕셔너리를 이제 관리를 할 때, 즉 아이템들을 저장하거나 저장된 아이템들을 읽어올 때, 즉 어떤 키에 대해서 그 대응하는 밸류를 읽어올 때 이러한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키로 사용되는 것은 이제 해시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hashable이라는 말을 씁니다. 해시 코드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해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것든지 내가 이제 받아들여서 인티저라고 하는 특별한 것을 이제 만드는 그런 뭐 함수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값을 우리가 해시 코드 혹은 해시 혹은 뭐 여기서처럼 해시 밸류라고도 하는데, 딕셔너리를 관리할 때, 즉 아이템들을 키밸류 페어들을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키밸류 페어에 대해서 룩업을 할 때 이런 해시 밸류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에러가 난 것은 리스트 오브젝트는 unhashable이라는 뜻은 해시 밸류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러한 그 해시 코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일에 키가 이뮤터블한 오브젝트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해시 코드를 만들어서 앞에서와 같이 딕셔너리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키가 앞에서 우리가 시도한 것처럼 리스트와 같이 뮤터블한 녀석을 키로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자, 리스트가 들어와서 이 녀석을, 리스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해시 값을 이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스트는 뮤터블이기 때문에 그 딕셔너리에 이제 기록을 한 다음에 리스트 자체가 이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해시 코드는 그 앞에 있는 리스트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가 달라지면 해시 코드가 달라지는 유니크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딕셔너리에 넣을 때와 나중에 이제 리스트가 변경이 된 다음에 다시 찾아보려고 할 때는 해시 값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기록되어 있던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기존의 리스트로부터 만든 해시 값을 가지고 구조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리스트가 변경이 되면은 해시 값이 바뀌는데,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녀석을 내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뮤터블한 오브젝트는 해시 값을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이제 키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뮤터블 오브젝트를 키로 사용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과 같이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경우를 좀 해결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들의 나열인데 키로서 값들의 나열을 우리가 써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리스트를 쓸 수는 없다 라고 할 때는 값들의 나열 중에서 이뮤터블한 그런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자, 리스트의 경우는 값들의 나열이긴 하지만 뮤터블이라서 키로 사용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튜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룰 텐데요. 튜플이라고 하는 것도 리스트하고 유사하게 값들의 나열이 됩니다. 하지만 리스트하고의 차이점은 튜플은 이뮤터블입니다. 한번 튜플이 만들어지고 나면 더 이상 수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딕셔너리에서 언제 해시를 계산을 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해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키로서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 튜플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다음 장에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여기서는 키 밸류 페어를 관리하는 게 딕셔너리인데, 특히 키는 그 뮤터블 오브젝트를 키로 쓸 수는 없다.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value는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뭐 mutable object를 쓸 수도 있고요. 뭐 immutable object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고 딕셔너리에 이제 원소를 뭐 추가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앞에서 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딕셔너리도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뮤터블한 오브젝트입니다. 따라서 딕셔너리를 또 키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value로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거는 딕셔너리의 키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오브젝트는 immutable한 것이다. 그래서 immutable한 오브젝트로 string이 있었고요. 혹은 뭐 인티저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이긴 하지만 tuple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는 string이나 인티저나 뭐 tuple, 뭐 float도 쓸 수는 있겠죠? float이나 뭐 이런 것들을 키로 쓸 수는 있지만 딕셔너리나 리스트는 사용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코드를 특별히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네. 네, 뭐 말로 그냥 이렇게 스크린 그 슬라이드로만 가지고 했는데요. 네. 자, 이 함수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invert 딕트를 할 때 일종의 사용을 했던 방법이기는 한데요. 자, 우리가 그 히스토그램에서 어떤 밸류에 대응하는 이제 키를 얻을 때 우리가 확인했던 방법에서는 그 밸류에 해당하는 키가 여러 개 있더라도 그냥 하나만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 함수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하게 되면은 네, 2는 히스토그램을 아직 안 만들었죠? 히스토그램을 여기서 만들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두 번 등장하는 것이 지금 R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1을 쓰게 되면은 네, 그 도수가 1인 게 지금 P도 있고 A도 있고 O도 있고 T도 있는데 T만 나온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도수가 1인 모든 키를 다 얻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즉 value v에 대응하는 키, 그러니까 v로 대응되는 그 키를 다 모아두기 위해서 그 결과를 기록할 result로 empty list를 하나 만들고요. 주어진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키들을 쭉 트래버싱을 하면서 그거 대응하는 value가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v랑 동일하면 이 result의 키를 찾았으니까 그런 키를 append를 합니다. 자, 계속 append를 하다가 다 끝나면 return 하는 거죠. 자, 이 함수를 이제 이용해 보면 앞에 parrot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한 번 등장한 글자들이 앞에선 t 하나만 나왔는데 지금은 모든 글자들을 다 가지고 온 거죠. 자, 두 번 등장한 걸 또 보면 R 하나만 있었고요. 세 번 등장한 거는 네, empty list가 return이 되겠습니다. 앞에서의 경우에는 reverse recover 할 때 exception을 발생을 시켰는데 지금은 exception이 발생되지는 않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폼을 계속 돌더라도 처음에 만들어진 여기 empty list에서 추가가 된 게 없으니까 이제 empty list로 나오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뭐 그것과 이제 관련된 게 이제 invert dict에서
value로서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보면은 위에 있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메모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